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주미선입니다. 오늘은 예비고등학교 1학년 우리 겨울방학 학습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곧 해피 뉴 이어인데요. 여러분들의 겨울방학도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그냥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 캐스트를 찍어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고등학생이 되는 예비고1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어떻게 다를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선생님도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께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아이 중학생 때는 국어 정말 잘했는데 매번 100점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국어 너무 어려워해요. 어떡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학생 때 했던 국어랑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보는 국어랑은 양도 다르고요. 그리고 범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겨울방학 때 그 다른 고등학교 국어를 꼭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선 학습량 굉장히 많아집니다. 범위 자체가 어마어마해져요. 그리고 교과서 외의 외부 지문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체감 난도 자체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국어에서는 좀 국어 영역이 같이 뭉뚱그려서 나오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문학이면 문학, 독서면 독서, 문법이면 문법, 화법이면 화법, 작문이면 작문 이렇게 세분화가 돼요. 그러면서 영역별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 국어 성적을 보시고 난 국어 잘해. 그러니까 방학 때는 그냥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 같은 거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국어와 고등국어는 정말로 천지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역별로 내가 세분화돼서 공부한 적이 있는가? 정말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중학생 때 국어 성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꼭 다시 한번 고등국어를 먼저 선행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량과 범위 늘어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긴장해라. 예비고1 수준에서 고등국어가 많이 달라질 거다. 자, 중학교 때의 단순 암기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는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벼락치기, 단순 암기 이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해결은 가능할 거거든. 하지만 고등학생의 국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해결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야 하고 그 힘을 길러야 하고 모의고사는 특히 내가 모르는 지문들을 풀어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단순 암기만으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나의 능력치를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많이 풀기만 하면 될까요? 문제풀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중학생 때는 보통은 배운 것을 제대로 암기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응용하는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는 너 정말 이 작품 분석할 수 있어? 이 작품의 주제가 뭔지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작품에 쓰인 표현법 너 찾아낼 수 있어? 그걸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약간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돼. 다 들어와 내가 분석해 줄게 이런 느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배운 것을 암기해서 확인하는 정도로는 완벽한 1등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의 분석하는 전략과 힘을 기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학은 개념어 숙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문학이라는 거는 시면은 시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어가 있고 소설이면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라면 표현법, 구조,
시상전개가 형식적인 측면이라서 형식적인 측면의 개념어를 숙지해야 되겠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를 분석할 때는 형식과 내용 같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분석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 시점이나 내용 전개 방식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이 소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이 소설이 대화 위주로 가고 있는지 독백 위주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형식적인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토대 위에서 인물, 사건, 배경, 주된 갈등은 무엇이며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소설도 마스터를 하는 겁니다. 역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형식과 내용.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독서는 문단별로 핵심어, 주요 문장의 밑줄 좀 칠 줄 알아야 되겠고 요약도 하고 구조화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단에는 핵심어가 꼭 있어요. 그래서 핵심어를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핵심어를 네모를 딱 칠 수 있어야 되겠고 주요 문장에는 밑줄을 좀 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요약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전체 문단을 구조화해보는 거예요. 1문단은 화제를 제시한 문단이었어. 2문단은 비교대조를 한 문단이었네. 3문단은 구체적 예시를 드는 문단이었어. 4문단은 결론부, 정리하는 문단이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조화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지문을 그냥 쪼개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겨울방학 때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국어 영역별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학이면 문학, 독서면 독서, 문법이면 문법, 영역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학 안에는 또 시와 소설로 나뉘고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이런 식으로 또 영역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철학지문, 사회지문, 과학지문, 예술지문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역별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요. 의문 파트, 단어 파트, 문장 파트, 중세국어 파트 이런 식으로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영역별로 세분화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나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풀지 마시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문학이면 문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독서면 독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영역별로 내가 나누어서 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토대로 문제를 풀고 꼭 해설을 보고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 가장 안 좋은 습관이요. 문제 풀고 답지 보고 그냥 맞았네, 틀렸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 봤길래 틀렸는지, 그리고 올바른 정답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해설을 보고 단순히 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따라가 보고 정답의 시선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다 보면 내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정답의 눈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시선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꼭 나만의 오답 노트 이번 겨울방학 내내 한번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히 문학 개념어와 문법 개념어 공부하기. 미선티의 무료 문법 특강도 들어보시고요. 개념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념적인 부분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 문법 개념어 익숙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는데 특히 미선티의 무료
문법 특강이 있으니까요. 그걸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신 대비를 위해서 미리 강의 듣기. 출판사를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게 될 고등학교에서 어떤 국어 출판사를 사용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 출판사를 미리 숙지해서 강의를 한 번씩 미리 들어보는 것도 좋죠. 그게 내신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있는데 좀 민망하지만 선생님한테 물어보라 이겁니다. Q&A가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학습법이면 학습법. 여러분들 개인적인 고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미선쌤한테 물어보라 이거지. 알겠죠, 여러분? 자, 미선쌤과 함께면은 겨울방학 아주 우리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강의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강의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화이팅입니다. 안녕!